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라클의 AI 부분에 대한 어떤 실적, 그리고 테슬라 약세, 3대 지수가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또 셧다운 관련해서는 이제 트럼프가 연방 공무원 해고 여부를 4, 5일 이내에 결정하겠다. 이런 이제 압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AMD, 델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인 반면에 빅테크는 전체적으로 좀 밀리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한국 관련 지표는 AI주들 약세로 1.7% 가까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다 빠졌고 중소형주도 하락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차익 매물이라고 봐야겠죠. 전체적으로 급락하는 분위기까지는 아니었고 11개 업종 중에서 5개 상승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밀리는 분위기라기보다는 이제 몇몇 이슈들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이 크게 밀리고 나머지는 약간 눌리는 정도? 예, 그런 모습을 보인 게 이제 특징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슈들을 보면 일단 셧다운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어떤 협상이 진행됐다 이런 보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에서 약간 이제 여론전을 펼치는 그런 느낌이죠. 전일 트럼프가 셧다운 관련해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지도 몰라 이런 발언을 했잖아요. 헬스케어 관련해서 뭔가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듯한 이야기를 했죠. 근데 민주당의 척 슈머 원내대표는 사실 아니다. 이렇게 그런 거 한 적 없어. 이렇게 이제 부인을 했고 또 오늘 또 트럼프 대통령은 공무원들, 그러니까 연방 공무원을 아예 그냥 이 기회에 영구 해고해 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압박을 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구 해고를 어느 정도 할지를 4, 5일 이내에 결정을 할 거다. 그러니까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또 백악관 측에서 어떤 이야기 나오고 있냐면 보통 이렇게 셧다운 기간 중에 지급이 되지 않은 임금은 나중 셧다운이 종료되고 나면 이제 다 몰아서 지급하는 그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 아니다. 임금 지급 안 할 수도 있다. 이 별도의 예산안에 이걸 갖다가 표기되지 않았다라면 이 임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또 이렇게 하고 나섰어요. 그러니까 이게 야당 쪽에서는 당연히 반발하고 서로 이거 가지고 만약에 이 문제가 되면 야당 때문이야, 이건 백악관 때문이야, 서로 이제 논란이 만들어지게 됐죠. 근데 이런 논란 생기는 것 자체가 상대에 대한 어떤 압박 카드로 사용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여론전만 펼쳐지고 있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결과는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준 인사 중에 이제 메리 데일리 발언이 오늘 주목을 받았는데 AI가 발달하면서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측면에서 고용 시장을 좀 압박한다, 악화시킬 수 있다 이런 이제 해석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메리 데일리는 AI가 생산성을 높이고 경제 위험이 없는 좋은 거품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고용의 침해가 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증거를 아직 보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게 발달할수록 고용시장이 나빠지게 되고 고용시장이 나빠지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정책을 펼치는데 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AI 자체는 고용시장하고 상관없어. 그러니까 이런 이제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 외 증시에 대해서는 여전히 강세장 또는 이제 조정론 이런 것들이 좀 맞서고 있는데 강세장 주장이 조금 더 많긴 하거든요. 일부에서는 이제 AI가 지배하는 강세장 이어질 거다. 다만 AI 관련된 대형주에서 일부 분산해서 소형주 쪽으로 좀 나눠서 투자하는 건 헤지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이런 분석을 제시하기도 했고요. 또 일부는 9월이 원래 전통적인 약세장인데 이것도 뛰어넘었다. 건너뛸 정도로 시장이 강하고 설령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조정은 건전한 매물 소화다. 또 이렇게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CT에서는 기술주에 대한 차익 실현 압박이 좀 커질 수 있다. 만약에 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이익 실현을 돌입하면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그런 어떤 양상이 만들어지면서 조정 압력이 상당히 커질 수도 있다. 이런 경고를 이제 또 내놓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시장에서 좀 많이 이제 좀 걱정을 유발했던 건 오라클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라클 관련된 디인포메이션이라는 매체에서 나온 이제 정보였는데 우선 이제 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오라클이 이제 엔비디아 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칩을 가지고 그 임대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클라우드 방식의 어떤 임대 사업을 하는데 그러니까 시간당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임대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비싸니까 이걸 사서 이제 데이터 센터 만들고 이런 거 하기가 어려운 어떤 업체들 대상으로 임대 사업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관련된 사업의 이익률이 16%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일부 부문은 적자를 내고 있고 그래서 이게 전체 사업이 한 70% 정도
이제 이익률을 내고 있는데 이게 16%면 이거 오히려 실적 잡아먹는 거 아니냐, 갉아먹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됐고, 그래서 또 여기저기 투자하다 보니까 이익률이 67.3%, 그러니까 1년 만에 가장 적은 낮은 이익률을 기록했다라는 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AI 사업이 과연 돈이 되는 거 맞냐. 그러니까 이 뭐 몇몇 기업들만 돈 벌고 나머지는 돈 안 벌리는 거 아닌가? 돈이 안 벌린다면 이게 계속해서 투자할 만한 사업이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또 확대 해석이 된 거예요. 이렇게 확대 해석되면서 주가가 이제 장중에 7% 빠졌고, 다른 어떤 AI 주들도 끌어내리는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다만 이게 뭐 몰랐던 것도 아니고 이게 초기인데, 그리고 지금 AI를 사업에 활용하는 기업들의 비율이 10%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커지면 또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이 돼서 초반에 7% 넘게 빠졌다가 이제 낙폭을 만회해서 이제 종가는 2.5% 정도로 이제 낙폭을 축소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라클이 AI 관련된 사업에 이제 수익성에 대한 의구심, 이걸 제기된 게 이제 오늘 미증시가 빠지는 결정적인 이유가 됐습니다. 주요 대형주들 움직임 보면 그 뭐 빅테크 중에서 이제 암마존 정도 플러스 나고 브로드컴 약간 올라간 거 정도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빠졌죠. 근데 테슬라가 오늘 또 4% 넘게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오늘 그 저가형 신차를 공개를 했잖아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좀 실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25,000달러 정도 되는 전기차를 내놓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개를 했었는데 거의 4만 달러 가까운, 예, 그런 차량을 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 차량에 몇몇 옵션을 떼내고, 이제 그러니까 이것까지는 필요 없어 싶은 이제 옵션을 떼내고, 그리고 이제 공개한 거라서 시장에서는 이거 혁신적인 건 아닌 것 같다. 이거 가지고 이제 그 점유 하락 우려, 안 사던 사람들을 다시 사게끔 만드는 이런 계기가 될까? 이런 의구심이 제기가 돼서 오늘 이제 주가가 좀 빠지는 그런 이제 결과가 나왔고, 뭐 올라간 종목 AMD가 오늘도 또 올랐어요. 그러니까 3.8%. 그러니까 뭐 리사수가 이제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10년 슈퍼 사이클이 시작되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AMD가 강하게 올라가고, 또 이제 델도 오늘 많이 올랐는데 AI 효과로 예상되는 영업이익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델 컴퓨터가 또 오늘 3.5% 올라가는, 예,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오늘 뭐 지표들이 별로 없었는데, 그러니까 뉴욕 연은에서 설문을 매달 공개하잖아요. 근데 향후 실업률이 어떻게 될까요? 라고 이제 물어봤는데 증가될 것 같아요, 올라갈 것 같아요 라는 응답이 더 늘어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럼 임금 상승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라고 물어봤더니 임금 상승은 지난달보다 덜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이제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 예, 이런 대답을 했고, 인플레이션 전망에 대해서 1년 기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1년 후에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0.2%포인트 더 이전보다 올라갈 것 같아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물가는 뛰고 실업률은 높아질 것 같고, 다음에 내 급여 상승률은 낮아질 것 같고, 이렇게 대답을 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좀 소비에 대한 자신감을 잃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또 자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약간 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근데 다만 이건 뭐 제가 이제 잠시 후에 또 설명을 드릴 거라서, 근데 어쨌든 이제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은 늘어났거든요, 올해. 그러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2023년, 24보다 2024년에 24년보다 올해 더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기업들이 실적과 주가에 대한 자신감이다. 그래서 주식시장에 쉽게 밀리지는 않을 것 같다. 또 이거 자체가 또 수급이잖아요. 그래서 뭐 증시가 뭐 오늘 하락했다라고 해서 추세가 바뀐 것까지 해석될 필요는 없어, 이렇게 보는 거고, 또 하나는 강세장이 끝날 때 보통 보면 그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 긴축으로 돌아설 때 이제 시장이 좀 주춤거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최근 2달 동안 금리 인상을 단행한 중앙은행은 하나도 없었어요. 예, 한 것도 없었다라는 점에서 보면 지금 뭐 당장 뭐 긴축 때문에 시장이 빠질 이유도 없고, 그래서 오늘 뭐 하락이 이렇게 심각하게 볼 만한 사항은 추세로 본다라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또 해석이 됐습니다. 한국 관련 지표는 오늘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좀 올라가다가 오늘 빠졌는데, 그래서 일부는 그런 생각도 들죠. 연휴 기간 올라가다가 우리 증시 개장할 때 다가오면 미증시는 하락하고, 뭐 이걸 또 걱정하는 시각도 있죠. 뭐 아직도 이틀 정도 남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이제 미증시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더 이제 좀 체크를 해보고, 또 내용을 제가 이걸 쭉 스토리, 우리 증시 개장하는 날 MSCI 한국 지수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리고 이제 그동안의 스토리가 뭐였는지는 그때 제가 그날 방송에서 또 내용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AI 수익성 논란이 다시 제기된 점은 조금 부담이 되죠. 이게 이제 단발에 그칠지, 그러니까 이렇게 빠지면 매수 기회야, 이렇게 움직일지 좀 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백악관 측의 압박, 야당에 대한 어떤 압박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 해고 여부 4, 5일 이내 결정을 할 거다. 그리고 이 셧다운 기간 중에 지연된 어떤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면 다 야당 때문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압박을 가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관세 협상 관련된 뉴스가 또 올라오고 있거든요. 뭐 캐나다 총리, 그다음에 인도 총리와 통화 또는 만남, 뭐 이런 것들 뉴스 나오면서 관세 협상 관련된 뉴스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한편으로는 트럼프가 급해진 거 아닌가? 그러니까 협상 관세를 높인다고 했는데 꿈쩍 안 하는 나라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트럼프가 뭔가 좀 계속해서 좀 뭔가 몸이 달아 있는 건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도 있습니다. 뭐 이거 좀 전개되는 뉴스들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특징이 금 가격 올라가고 국채금리 떨어지고, 이게 안전자산에 자금이 몰리는 모습들이 오늘 관찰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국채금리가 빠진 건 좋은데, 저게 이제 국채를 안전자산으로 보고,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갔다라는 측면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금 가격 올라가고 국채 가격이 올라간 거잖아요. 국채금리가 빠진 거니까. 그래서 이제 약간 안전자산 쪽으로 자금이 그쪽으로 혹시 향해 가는 건가?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반드시 공식화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 가격과 증시가 공존하는 구간도 의외로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게 반드시 따로 가는 데이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워낙 많으면 둘 다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안전자산으로만 자금이 몰리는 게 골치 아픈 거잖아요. 근데 오늘 저쪽으로 올라가고 이제 증시는 빠져서 혹시 또 그런 현상이 이어지는 건가? 이게 투자들의 또 관심이 올라가게 돼서 관련된 뉴스가 미증시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미국 투자자들은 이걸 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강세장이 한번 설계가 되면 그냥 그대로 궤적이 간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전에 2009년부터 2020년까지 길게 이어졌던 강세장, 그 사이클하고 이제 지금하고 이제 비교하는 1년차, 2년차 뭐 이렇게 이제 비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설계된 거에 의하면 증시는 계속 올라갈 거다. 그래서 이제 그때도 보면 가다가 몇 번씩 이렇게 조정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빠지기도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계속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AI 가지고 그거 가지고 강세장이 설계가 됐고, 이 강세장은 도중에 흔들긴 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쉽게 꺼지진 않을 것 같다. 그래서 그 사이사이 조정은 매수의 기회다. 뭐 이렇게 또 시장에서는 해석하는 것 같고, 이것 때문인지 몰라도 이제 투자자들이 계속 믿고서 빠지면 이제 저가 매수가 붙고 이런 형태가 좀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뭐 봐야죠. 이건 이제 똑같이 되는지 여부는 봐야겠는데, 뭐 이런 이야기도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예,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